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양의 건강 톡톡 한사 정양입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먹는 미세 플라스틱, 지름 5mm 이하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이에요. 그 양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 5g이라는 뉴스 보셨나요? 그리고 사람의 혈액에서 나노플라스틱이라고 함은 0.0007mm 이하의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 이게 혈액에서 검출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장기막과 세포막을 막 뚫고 다니면서 혈액 속을 이동한다는 결론인데요. 지금까지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질병과 이 미세 플라스틱과 연관성이 요즘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건강, 특히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여성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목해주세요.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도대체 어떻게 먹게 되는 걸까요? 플라스틱 먹고 싶은 사람 없겠지만 육지에서 강과 바다로 떠내려간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잘게 부서져서 떠돌아다니다가 플랑크톤을 비롯한 각종 바다 생물들이 섭취하거나 또 다시 수돗물이나 생수 속에 섞여서 인간이 섭취하게 되는 구조로 우리가 먹게 됩니다. 합성 섬유로 만든 옷 한 벌 세탁할 때마다 약 1900개 이상의 미세 섬유 조각이 나온다고 하니까 바다로, 산으로, 강으로 이런 조각들이 쪼개져서 돌아다니다가 흙으로 가고 또 농작물로 먹이 사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결론입니다. 이제 생수나 수돗물, 쌀, 각종 야채, 소금, 공기, 클렌징이나 스크럽 제품, 또 일회용 마스크 필터, 일회용 컵, 일회용 포장용기, 플라스틱 컵, 랩, 또 비닐봉지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인체에 얼마나 유해할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어도 아무 문제 없으면 안심이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결과를 보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미세 플라스틱 자체에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같은 이런 환경 호르몬이나 유해 물질이 들어있어서 다양한 호르몬 질환이나 생식계 발달에 독성을 유발한다는 점,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세포와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고 혈관 속을 떠돌다가 혈관을 막을 가능성이 있고요. 중금속 등의 이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신경계나 면역체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병원균의 번식체 역할을 해서 중증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간의 뇌에 축적되어 있는 이 뇌세포를 죽이는 신경 독성 물질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신생아 태변에서 발견된 나노 플라스틱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부모 세대는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흡입된 거라고는 하는데 신생아에게서 발견된다는 건 결국 이 태아 때 태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을 때 함께 흡수됐다는 거 아닐까요? 동물 실험에서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생식기에도 누적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결국 이 장기간의 미세 플라스틱의 섭취는 부모 세대의 면역뿐 아니라 자녀 세대의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남녀 누구에게나 해가 있는 건 사실인데 특히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 이유는요, 아무래도 식기나 음식을 포장하고 보관하기 위한 일회용 용기나 비닐봉지, 랩 같은 걸 접할 기회가 남성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생 사용하는 클렌징, 스크럽 제품도 여성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성의 생식기에 축적된 이 미세 플라스틱은 난소나 자궁의 종양을 유발하거나 생식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생식기 질환뿐 아니라 노화를 촉진시키고요. 임신, 출산 과정을 통해서 자녀에게도 대물림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들이 최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유도 환경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울, 불안, 긴장 같은 심리적, 정신적 문제에서부터 불면, 어지럼증, 냉증, 공황증, 만성 두통, 상열감 같은 이런 신체화 증상까지
별다른 원인 없이 오래 지속돼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걸 적극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다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일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이게 화학 섬유로 된 옷을 입지 않는 것, 그리고 일회용 컵이나 용기 사용 안 하는 것, 플라스틱에 담긴 생수보다는 정수기나 직접 끓인 물을 마시는 것, 또 일회용 컵보다는 머그잔이나 유리잔을 사용하고요.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뜨거운 음식이나 국물 같은 건요, 이 비닐이나 랩, 또 플라스틱 용기 속에 화학물질이 고온에서 음식으로 이렇게 용출될 우려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건 그런데 담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해산물도 해감을 해야 되는 조개류는 30분 이상, 그리고 미역이나 다시마 종류는 2번 이상 세척해서 섭취하는 것이 이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여성에게 치명적인 이유와 대처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경로, 또 두 번째,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신생아 퇴변에서도 발견됐다는 거, 네 번째,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 이유를 알아봤고요. 다섯 번째,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 교란의 원인이 된다는 점. 자, 여섯 번째,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환경 보호는 물론이고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회용품 사용 멀리 하시고요. 미세 플라스틱 섭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안의 건강 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의안이었습니다.